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요.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청동오리 주물럭 이런 놈들 하고 있습니다. 곳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내비를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 반갑네요. 근데 갈수록 더 젊어지시는 아, 왜 그러세요?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요. 건강하셔서 좋긴 한데 담배를 자주 피셔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아, 그게 제가 담배를 안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끊기를 걱정하셔요. 아, 글쎄. 누가 홍세아 선생님 담배를 자꾸 이렇게 피게 하는 겁니까? 아, 제가 그러죠. 혹시 저 외로워서 쓸쓸해서? 아, 그건 아니고 강심장이 못 돼서 그렇죠. 여려서, 사람이 여려서. 오늘 어디로 가는지. 아, 제가 오늘 한국의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예. 알바 노조, 지금 그 노동계약에 맞서 싸우는 그 노동당에 지금 국회 앞에서 48시간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 택시 운전사 네. 홍세아 선생님께서 운전하시고 저는 조수로 예. 역할을 아, 예, 그래요. 하시는 예, 선생님께. 예. 프랑스도 네. 소위 정규직 일자리 말고 비정규직 있죠. 아르바이트? 알바도 꽤 많나요? 있죠.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뭐 곳곳에 그냥 알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가 생각나네. 어, 십자군 알바생들인데 욕이 아니라 어.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욕처럼 들리니까. 십알단. 십자군 알바단. 아, 근데 왜 하필 십자군이라 그죠? 아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십자군 행동. 십자군처럼 예. 이게 이 정치가 종교화 됐다는 걸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어. 한국의 특수성 중에 하나는 노동이 이제 지극히 위계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역시 게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에 다녀야 되고 예를 들면 재벌 10대, 기업. 30대 기업에 다녀야 되고. 재벌 기업의 이제 정규직 이게 이제 최상층 최상층. 노동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1 하청 업체에 일하는 사람들 네, 중기업.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소기업. 비정규직 음.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이 이제 알바인 거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분할 지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이 하나로 한 덩어리면 지배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위계화를 하면 이 위계화 속에서 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단일하게 그런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끔 돼 있고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소위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게
노동 귀족하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노조 이기주의니 뭐 이런 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노동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제 억압하는 거죠. 그런 논리. 억울하면 그리고 한 단계씩 네가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이런 나온 게 계열화라는 한국에 게. 이제 엄청나게 그 저기 된 게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 너만 잘하면 되지 세상 탓하지 네가 마라.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분할 통치라는 게 지역만 이렇게 갈라서 분할 통치해 온 줄 알았더니 가령 이제 대공장 같은데 비정규직 있잖아요. 이들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원한이랄까 이런 건 자본가를 향할 것 같습니까? 대기업 노동자를 향할 것 같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자기는 50%밖에 못 받고 네. 뭐 제복도 다르고 식당도 다르고 뭐 이런 이런 참 예를 들면 정규직 400 받을 때 비정규직 200을 주면 두 사람 쓸 때 600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측에서 300만 원씩 두 사람 주면 두 사람 공평하게 생각할 거고 단결이 잘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는 역시 위계 그렇죠. 서열을 쳐내야 그럼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갈라치기도 그렇죠. 하고 편가르기도 하고 음. 그리고 200만 원짜리한테는 열심히 해서 400만 원짜리가 되라고 되라고. 개인의 책임을 계속 강요할 이제,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한 셈이군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400짜리와 200짜리 사례는 항상 위계화되면 노동 사이에 적대가 이간질이 이루어지는 생기고 거죠. 현대판 그건 분할 통치 실은 진짜로 로마 참 시대부터의 나쁜 정치 중에 하나군요. 통치 전략이죠. 그런 거 보면 역시 프랑스나 음, 북부 선진 유럽이라고 하는 이유가 갭을 그래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로 사회 정치 경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나라가 그래도 선진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되기까지 의식이 근데 엄청난 거기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엄청난 그런 그 과정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그들은 어쩌면 19세기에 다 겪으니. 네. 이게 좀 좋은 거는 선진 유럽을 좀 따라갈 건 따라가고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 선진화한다면서 선진자가 그렇게 선진화는 한다고 하는데 후진화 정말 해야 할 중진화 거는 같아요. 안 하고 네. 아니 해야 할 건 안 하고 1%만을 위한 선진화. 그것만 하죠. 근데 이제 항상 박정희 시절에도 나왔던 얘기가 토착적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가 유럽은 유럽의 문화와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또 다르다라고 항상 이렇게 특수성 쫓아가면 돼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나라에서 잘 살게 됐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불가피론이 항상 또 등장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하나 만들자. 딱딱이. 너무 없어 보인다. 손가락질. 그거 있으면 있어 보이겠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없어 보이는데? 없어 보인다. 이거 없어 보이는 데만 찾아다니잖아. 괜찮아. 요만 이렇게. 아 근데 어떻게 오다가 사무실에 좌파라는 말을 대놓고 두 군데나 막 써서 이 건물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드러내야 할 상황이죠. 분명하게 할 때가 됐다. 저기 뭐 리영희 선생의 그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그 있잖아요. 여긴 오른쪽밖에 없잖아. 아니에요. 오른쪽이 한 90%는 있고 왼쪽이 한 10%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예 없어요. 아니야. 오른쪽이 99%고 왼쪽이 1%도 있다고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 있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안 그래. 우리가 좀 있어 보여야지. 오른쪽이 네, 알았어. 99%인데 네. 그 중에 또 절반은 극우야. 아 이런. 아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근데 알겠습니다. 왜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어?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목소리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노동당 대표를 맡고 있는 구교현이라고 하고요. 야. 네.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네. 아니 30대 같이 보여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으로 38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정당 중에 가장 젊은 오. 대표를
네. 연기스트 당수. 다시 한번 국민 TV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노동당 대표를 보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막중한데요. 이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디서부터 찾아가야 되나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시기에 노동당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한 좌표를 이제 찍어주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교사스럽군요. 그렇죠. 네,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훌륭한 가르침과 지침을 주시는. 정확한 지침을 주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해주시는군요. 비정규직 늘릴지 모른다, 파견직 늘릴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이런 정치도 괜찮네요. 표정이 거의. 아니 커피 한번 들었어요? 네, 그냥 왜 그러세요? 가볍게 얘기하는. 쓴커피 듣는 표정. 우리 구교현 노동당 대표시고 전 알바 노조 위원장이시고 역시 현 알바 노조 위원장. 내일 아마 출사표를 날리. 어디로요? 알바 노조 위원장. 압도적인 당선으로 그러면 알바 노조 위원장이 되실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긴 한데 아마도 단독 후보시군요. 현재까지는 근데 아니 지금 알바 노조가 정부의 소위 인가를 합법 노조입니다. 합법 노조입니까? 네. 그때 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큰 노조들은 공격하고 좀 불쌍한 노조들은 도와준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청년 유니언 받아주고 알바 노조 받아주고 연민의 정이 동정심이 있는 노동부 장관이네요. 불쌍한 노조라 조금 봐줬군요. 사실 그런 정서가 좀 있죠. 아직 너무 세력화가 안 되고 힘이 약할 것 같으니까 그냥 생색 내면서 명분으로 받아들였나요? 노조를 허가해 준다 한들 이게 무슨 어떤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워낙 적으니까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쟁의 파업 같은 거 해야 되는데 파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업하는 순간 잘리니까 한두 명이니까 그러면은 다른 곳에 있는 조합원들이 같이 몰려가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영업방해가 되거나 연행되거나 사실상 합법 노조로서의 권한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인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네. 네. 교섭이 안 되네. 교섭 어떻게 할 거예요? 알바 노동자도 일할 때는 알바지만 유니폼 벗고 나오면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커피 사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소비자의 자격으로 좀 가서 뭔가 이렇게 이 사장님들에게 그런 걸 안내를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알바 노동자들 잘 챙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좀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다던가. 옛날 홍세환 선생님 있으시니까 그런데 옛날에 처음 노조를 할 때처럼 한동안은 점조직 형태로 각 매장에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사례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아니 선생님 갑자기 점조직이란 말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대 이럴 때만 해도 진보 정당이 합법 공간이 열린다면 또 민주노조가 합법적인 공간이 열린다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 요즘을 보면 다 어쨌든 열려 있는데 이 열정이랄까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래도 이 좌파 부친 여기 오니까 좀 열정이 보이잖아요. 참 좋죠. 그러니까. 젊은 노동당 대표예요. 유럽이나 카나다나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40대 대통령이 있었고 독일이나 이런데 20대 그 국회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비일비재한 상황이거든. 근데 우리는 전부 50, 60, 70 이래야 되는 생각도 굉장히 국회의원하고 노후하고 정말 이런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 노동당 우리 구교현 대표가 딱 30대 이 당 대표를 맡았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널리 알려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열정이라는 말이 열정을 가지면 위험한 시대. 사실은 열정을 가졌을 때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이라든지 알바노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게 젊은이들에게 열정만 얘기하기는 참 힘든 시기가 아닌가. 결국 이제 생존 문제나 이런 것이 이제 벽에 부닥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조직을 해야지. 조직해야 되고.
야간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붕괴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일하고 자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없어요. 기자회견도 사실은 야간 알바는 기자회견 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 못 하니까. 뭐 요새 뭐 우리 그 해리 씨가 또 뭐 광고를 하나 찍으셔가지고 저는 그 슬로건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20세기에는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을 말했고 지금의 해리는 뭉치면 갑이다를 말하고 있는 예, 그 실제 그 광고에서도 보면 이 진상 손님한테 부당 대우를 받는 알바한테 해리를 필두로 이 알바 노동자들이 우르르 찾아가서 그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노동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일 어려운 점이 알바 노동자들은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떤 그 정체성에 있어서 네. 항상 그 일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노동시장이라든지 이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불안정 노동, 이른바 프레카리아트가 일종의 이제 정체화될 그것이 정형화될 텐데 여기에 어떻게 그걸 접목시킬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일 것 같은데 그 알바 노동자들을 사실 교육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과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조합원들한테 무슨 교육이 있다라고 전화를 돌릴 때 제일 그 어려운 게 시간 맞추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데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동과 그 일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노동 시간이고 그 뒤에는 쉬는 시간이다. 그 쉬는 시간도 구직 시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노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죠.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마구 하려는 거죠. 노동만 쥐어짜려고 하고 적대화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북유럽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 때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게 방문해야 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쏙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사회 혹은 정치 경제 시간에 배운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생산의 3요소 기업이란 말 나오고 어려운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그 어렸던 나라에서 수출로 성장한 나라 그런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일할 때는 이런 걸 서로 간에 지켜야 된다라고는 거의 못 배운 것 같아요. 저 이제 귀국해서 그 여러 가지 뭐 논란 그 표현들이 있었지만 뭐 근데 부자 대세운이 뭐 이런 거 또 하나 놀랐던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결국 일하기는 어려운 나라. 일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고 근데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놀랬던 것이 한국의 노동자들은 왜 여기에 대꾸 안 하나? 그 기업 저항도 아니고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나? 그렇게 대꾸를 해야지 응수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구호가 그냥 그게 이 사회에서 그냥 지배해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승복해 버린, 자발적으로 복종해 버린 이런 것들이 이 노동자를 의식을 갖는 거, 뭐 노조를 조직하고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 이런 걸 다 막아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침묵하고 있군요. 재밌는 게 제가 아무튼 최근에 아무튼 거기 갔다 와봤는데 감옥에서는 서로의 호칭을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다 망해서 그 최하층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 깜빵인데 서로를 박사장님, 무슨 사장님, 사장님 안 부르면 화를 내거든요. 다 사장.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조차도 이렇게 사장에 대한 로망 이런 게 있는 거죠.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의식은 반노동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반대할 반자. 자기를 배반하는 의식인 거예요. 조중동 이 언론이 확인 사상. MB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특히 강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겠습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민 후렌들리 한다고도 했었는데 국민 후달리기 하고 있죠. 40, 50대 되면 노동당 그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시민운동이나 정치를 하실 건지 60세가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스페인이나 뭐 시리자도 그렇지만 스페인 같은 이런 데서 30대 37살 뭐 분이 이제 그 당 이름도 포데모스 우리는 할 수 있다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당 이름이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지금 그 겪고 있는 이게 이 방향에 맞는데 이게 되겠어? 이런 회의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당으로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시점 분기점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랬듯이 또 스페인이 그랬듯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지금 정부가 이렇게 쥐어짜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그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제 시스템 그 위상 자체가 그런 변곡점의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 전에 국회의원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50 전에 40대는 해야지. 40대. 40대는 해야지. 더 속도를 붙여서. 더 속도를. 왜 스스로 그렇게 이게 되겠어 하고 경선을 가장한 이제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젊은 세대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 같은 저기는 이제 물러나는 물러나는 게 아니라 늘 함께하는 거죠. 함께 하는데 근데 너무 그렇지. 노후화돼 있잖아. 선생님 말고 일부 나쁜 노회한 정치인들이 노후한 정치라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40대에 40대에 상담 고충 사례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주로 임금체불이죠. 임금체불이고 보통 임금체불이라고 돈을 달라고 하면은 사장님들이 엄청 화를 내세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식이죠.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알바- 연인끼리 하는 말 아닌가? 그렇죠. 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성희롱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사장이 뽀뽀를 한다든가 내가 딸 같아서 그랬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쉬는 시간에도 뭐 어떤 물류센터에서는 어디 가냐 이러면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WC라고 적혀 있는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화장실 갈 때 이거 달고 가. 와 이거는 진짜 인권 침해다. 네,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맞으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CCTV 없는 곳에 가서 폭행을 했다가 알바노조가 좀 고발을 하는 일도 있고 맥도날드에서는 9시 출근인데 매니저가 20분 일찍 출근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고. 사실상의 강요. 준비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 구겨져 있으면은 다시 입고 와라고 해서 그 시간만큼은 빼는 거야 노동 시간에서. 더 시키고. 되게 진보적인 어르신들도 알바나 하고 이런 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이 더 안타까워요. 평생 한 가지 일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알바를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삶의 형태고 젊은이들의 다양한 욕구의 한 형태로 일단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많은 분들이 알바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것이 훈계를 하거나 열정을 가지라고 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정치도 바뀌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노동당도 가입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저기 개그맨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희 노정래 씨. 올골놀이. 그럼 국회로 한번 가볼까요? 네. 난 나가서 담배 피워야 되는데 끊으셨지. 계속 시간만 나면 호시탐탐 담배를. 운전을 진짜 하시다니 영광스럽네요. 그 말씀을. 정말 파리에 온 기분입니다. 책에서 두 분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뭐 저는 뭐 실제로 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었는데
사실은 비정규직 중에 제일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고 여기서부터 한번 뭔가 좀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결정적인 거는 이제 사회과학 책이죠. 그게 힘이네. 네. 그러니까 혼자 탐독하고 이랬는데 어릴 때 그러니까 사회과학 책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좌회전 하셔야 돼요. 네. 좌회전 하라고 이제 사회과학 책들이 그렇죠. 왼쪽으로 가라. 좌측 깜빡이 끼고 출구는 왼쪽에 있다. 네. 요즘에는 개그맨보다 네. 더 웃긴다니까. 그러니까요. 사회과학 책은 어떤 네가 그런 것이 네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유일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설픈 위로가 아니고 매우 합리적,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확 빨려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 어려운 책으로 스스로 독파해서 깨달았단 말이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자기유도 학습법의 결실이네 진짜. 한국은 진짜로. 내가 너냐 하는 얘기지만 그 특수한 게 이 비판의식 형성이 거의 막혀 있는데 그 길을 가게 인도해 주는 게 이제 선배 잘못 만나야 가능한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경험이 아니고 스스로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청소년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좌회전이죠. 인생이 좌회전 아, 하다가 이제 선배들을 만난 게 이제 좌파였던 거죠. 정훈 씨는 공장 알바도 했고 그죠? 네. 전단지도 했고 마루타도 해봤습니다. 마루타요? 네. 임상실험? 네. 그건 한 번 하면 비싸다면서요? 예. 2박 3일에 50만 원이어가지고 아이고. 예, 놓칠 수 없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약을 먹고 2박 3일 동안 부작용이 없나를 이제 입원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약 먹고 만화책 보고 딴 걸 하면 변수가 개입되니까. 그래서 입원해 있다 태어나는 거예요. 억울한 그냥 다 그런 돈으로 다 마련해서 선거운동 하는 거죠. 제일 최근에 했던 게 아까 그 신촌에서 그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배달 하는 일을 최근에 좀 오토바이 탔어요 직접? 그렇죠. 네,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하고 그때 이제 알바 딱 시작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딱 횡단보도 건너는데 교통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스티커 4만 원짜리를 끊었어요. 아유. 스티커 끊으면 개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날 일당에 4만 원 정도 됐는데 무료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 이고 그랬을 때 한동안은 너무 재촉하지 말라는 시민 캠페인도 있었는데 그죠? 뭐 이거는 저도 해봐서 아는데 100% 교통법규 못 지킵니다. 지켰다가는 못 지키고 그 배달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다 내가 어차피 다 처리해야 되는 일들인 건데 배달 대행 업체들 같은 경우 요새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배달통 이런 배달 대행 업체들이 그 직접 고용을 안 하거든요. 이게 하도 문제가 돼서 요새 배달의 민족은 좀 일부 한다고 하는데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이게 특수고용직이에요. 사업자 개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업자인 거고 건수 따라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청소년들이 이제 여기에서 건수를 올리려고 뭐 많이 배달하면 많이 배달할수록 자기 가져가는 몫이 크니까 오토바이를 함부로 좀 너무 좀 험하게 타죠. 험하게 타게 되고 근데 이게 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 적용이 안 돼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다쳐도 그냥 다 자기 책임인 거죠. 실제 올해 2월 달에 그 설날에 비 오는 날 일요일에 그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청소년이었는데 근데 아버님이 암투병 중이셨고 가족이 아무도 없었대요. 시원이 아주. 장례식도 못 했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 아무 보상도 못 받았고 우리 저기 어버이연합 오셨네. 알바 오셨네. 네. 알바 노조 가세요. 알바. 그게 특수고용 형태를 일부러 그렇게 사는 거야. 네. 그 사실 개인 사업자의 책임인 것을 돌려. 그렇죠. 돈 아끼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 맞아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법의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 그렇죠. 배달 대행은 또 오토바이를 리스해 준대요. 얼마씩 받고 이제 그냥 개인 사적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토바이 고장 나거나 막 이런 수리 비용까지도 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는. 그게 정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내가 법적으로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 이런 것도 사실 청소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제대로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에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것도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일부러. 그러니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사고 자체나 비판적 사고를 아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안 해야 편하니까 그죠? 그걸 해야지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막혀있다. 그 결과가 요즘에 그렇게 여기 좀 공약을 네. 무시하는데도 40%의 지지율을 만드는 국민을 만든 거죠. 그렇지만 노동자가 이야기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당에서는 노동계약 저지를 위한 긴급 행동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마치 이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뻔뻔함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서도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알바노조도 노동당의 이런 활동에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권력과 대안을 만드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란 두 글자가 굉장히 천시되고 불순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급진 좌경스럽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노동이란 말을 쓰면 노동 잘하는 말을 쓰거나 노동당이라는 말을 쓰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매대해온 역사가 60-70년째 된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3대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됐으면 하늘이 도와주신 운이라고 생각하시고 국민께 약속드린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3대 공약 다는 못 지키더라도 노력하려는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이셔야 되고요. 3년 동안 절대 다수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의식세계가 말하자면 거의 프로그램화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하여 재벌개혁은 사라지고 노동만 대상화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뒤집어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어떤 세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쥐꼬리만한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것조차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정작 청년 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피가 쪽쪽 빨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본의 아니게 양선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화이팅이요. 화이팅 한다니까 화이팅 하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홍사의 택시는 더욱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 구
국회의원 대표 그리고 박정훈 위원장도 수고해 주시고 이 땅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 화이팅하시고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화이팅하시고 저희 홍사의 택시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